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전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육면체의 전개도부터 보면은요, 전개도가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전개도라는 것은요, 그 직육면체를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그리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그 직육면체를 갖다가 펼쳐서 평면에 그린 그림을 우리가 전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육면체라고 하면 입체잖아요. 그죠? 입체를 갖다가 우리가 그 모서리를 잘라서 이렇게 펼치면 평면이 되는데, 이렇게 그 직육면체를 펼쳐서 평면에 그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전개도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직육면체 전개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직육면체부터 선생님이 칠판에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 겨냥도 그리는 연습을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요. 직육면체 겨냥도는 이렇게 그 삼각형을 그려주고 요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리고요. 요 모서리가 평행하게 선을 긋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선들과 그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주죠. 그리고 적당한 길이를 잡아서요. 옆으로 평행이 되게끔 선을 그어주고요. 다시 요 점을 지나면서 요 모서리와 평행이 되게끔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는 요 모서리와 평행하게, 안 보이는 부분은 점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해주고, 요 모서리와 평행하게 이렇게 또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서리와 다시 또 평행하게끔, 이렇게 점선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직육면체 전개도를,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육면체 전개도를 어떻게 우리가 그리느냐? 여러분들, 우선은 그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하나 정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을 요 면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전개도를 그릴 텐데요. 전개도는 그 모서리를 우리가 잘라야지만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전개도를 우리가 그 평면에 그릴 때요. 평면에 그릴 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 칼로 잘린 부분은 뭘로 나타내주느냐면 실선으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잘리지 않은 부분은 점선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면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는데, 선생님은 요 모서리를 안 자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느냐면은, 이렇게 안 잘린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해 주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칼을 이용해서 요 모서리를 잘라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 모서리하고 붙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요 위쪽으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 바닥에 또 모서리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요 모서리 부분을 또 우리가 칼로 잘라서 이거는 밑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왼쪽에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는 잘렸고요. 그러면 요 점선 모양 요 모서리만 자르게 되면은, 왼쪽 부분을 앞쪽으로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면이 두 개가 남았는데요. 요 면과 그 다음에 요 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은 요거하고 요거는 잘린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을 자르게 되면, 요것도 잘려있네요. 요 왼쪽과 할 때. 그러면 펼치게 됩니다. 펼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펼친 도형의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펼친 도형의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직육면체의 전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전개도를 그 평면에 나타낼 때 조심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의 면을 기준으로 정해라. 그리고 그 칼로 자른 부분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자르지 않은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게 뭐냐면요. 다시 우리가 이 전개도를 접어서 이 직육면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서로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있죠? 맞닿는 부분의 모서리는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요거와 요것이 서로 맞닿는 부분이고요. 요거와 요것도 또 맞닿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와 요것도 또 맞닿는 부분이 됩니다. 접었을 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냥 일반 평면을 그려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들 전판 모양에다가 그리시면은 자, 조금 더 실감나게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살펴봤고요. 자,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보겠습니다. 자, 정육면체의 전개도는요, 여러분들, 물론 뭐 직육면체도 다양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육면체의 전개도 같은 경우는 정육면체 자체가 모든 면이 다 합동인, 자, 그런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자, 되게 멋진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는, 조금 아까 직육면체처럼, 자, 정육면체를, 만약에 똑같이 잘라서 전개도를 만든다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하나, 자,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전개도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전개도를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 총 여러분들 몇 가지 정도가 있느냐면은 11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전개도로 선생님이 어떻게 그리는 게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쫙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11가지라는 자, 그 전체적인 가지수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연습장을 갖다 놓고서 직접 그거를 찾는 연습을 하신다면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요. 자, 친구하고 연습장을 마주 갖다 놓고 서로 하는 겁니다. 뭐 아이스크림 내기라든가, 자, 과자 한 봉지 뭐 이런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쟁을 해서 그림 찾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친구가 다 찾았는데 내가 만약에 못 찾았다 그러면 내가 못 찾은 부분이 무엇인가를 친구 그림과 함께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자, 요 정도로 전개도는, 자, 마무리를 하고요.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가 4cm, 세로가 2cm, 높이가 3cm인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려라고 그랬습니다. 자, 가로가 4cm, 그 다음에 세로가 2cm. 자, 그러면 절반 정도 되게 그려주고요. 높이는 3cm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3cm 정도를 감안해서,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4cm, 그 다음에 2cm, 3cm입니다. 자, 그러면 전개도를 그리라고 했는데, 자, 면 하나를 기준으로 잡으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4cm, 이 높이가 얼마냐면 3cm입니다. 자, 4cm, 3cm. 자, 그러면 4cm면은 요 정도 가면 되겠죠. 4칸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 같은 경우는 3cm니까 3칸 오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선생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안 자를 겁니다. 자, 안 자를 거기 때문에 여기를 뭐로 나타낸다? 점선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4cm, 3cm를,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칼로 잘라서 딱 펼치게 되면 여기가 2cm거든요. 그러면 4cm, 2cm니까, 자, 두 칸 올라가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도 그렇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자, 그려지게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왼쪽 부분 같은 경우는요, 자, 왼쪽 부분은 높이는 3cm고, 이쪽 가로의 길이가 몇 cm냐면, 이게 2cm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칸,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자, 이쪽을 보시면은, 자, 이게 세 칸, 두 칸이거든요. 자, 그러면 두 칸만 이렇게, 자, 가주면 되고요. 점점점으로 이어주시고. 자, 그리고 저 뒷면은 다시 어떻게 되느냐? 이쪽 부분은, 요 뒷면, 자, 요 부분은 요 앞면하고 똑같죠? 자, 네 칸, 몇 칸이 되냐면 세 칸이 됩니다. 네 칸, 세 칸. 그럼 네 칸을 간 다음에 세 칸을 이렇게 해서, 전개도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전개도를 그릴 때 주의할 점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조심하시면 되느냐? 첫째, 하나의 면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 면은 자르지 않은 면이라고 생각을 해라.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칼로 이렇게 자른 모서리는 실선으로 표시하고 자르지 않은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자,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거, 세 번째 거는 서로 나중에 맞닿는 이런 모서리 같은 경우는 서로 길이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접었을 때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길이는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 그럼 이 모서리의 길이와 같은 거는 또 뭐가 될까요? 그러면 이 모서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제 자, 두 번째 보시면 다음 전개도로 만든 정육면체에서 자, 마주보는 면의 수의 합이 10으로 같다면 숫자가 쓰여 있지 않은 곳의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육면체인데요. 자, 정육면체 전개도를 딱 적었을 때 자, 마주보는 면의 합이
얼마가 되게 하고 싶다라고 했냐면 10이 되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 10이 되게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정육면체의 전개도 11가지 중에 이거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를 그냥 공짜로 알려주네요. 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마주보는 면은 우리가 정육면체 겨냥도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그림을 그릴 때 요점 되는 이 위치를 기준으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위치를 갖고 나서 그렇긴 한데, 자 그러면은 요 면과 마주보는 면은 어디가 되느냐면요, 요 3에 있는 면입니다. 자 그러면 둘의 합이 10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7이겠죠. 자 그러면 2와 마주보는 면은 어디? 요 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8이 되고요. 자 그리고 4와 마주보는 면은 어디가 되느냐면 바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이지? 여기 숫자가 쓰여져 있지 않은 곳에 수들의 합은 일단 9를 더하면은 13이 되고요.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21 되죠.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약간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겨냥도를 직접 그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크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겨냥도를 설명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면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이 면을 기준으로 삼고요. 이 면을 기준으로 삼고, 자, 이 윗부분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윗부분에 4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한 칸, 요렇게 해서, 자, 칼질을 해서 펼쳐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가 4예요. 그리고 이 앞면, 자, 요 면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요 보이지 않는 요 왼쪽 면 있죠, 여기. 요 면이, 자,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면은 또 비어 있고요. 이 면은 비어 있고, 저 뒤쪽 면이, 여기 3이 있는데, 저 뒤쪽 면이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면은 이제 바닥이 되겠죠. 자, 그러면 4와 마주보는 면은 요 바닥이니까, 6이니까, 자, 6이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2와 마주보는 면, 자, 이쪽이죠. 여기는 8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뒤쪽이 3이었으니까 이 정면은 뭐가 된다? 7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지 않았, 이 숫자가 쓰여져 있지 않은 부분은 7, 6, 8이었으니까 이 셋을 더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면은요, 자,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cm인 작은 정육면체 64개를 쌓아서 정육면체 모양의 입체도형을 만들 겁니다. 이 입체도형의 바깥면에 빨간색 페인트를 모든 면에 칠한다고 할 때, 두 개의 면에만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진 작은 정육면체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정육면체 1cm짜리, 가로세로 높이가 1cm짜리 정육면체 64개를 쌓아가지고 정육면체를 다시 만들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자, 정육면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1cm짜리 조그마한 거를요, 쌓아가지고 다시 정육면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와 높이가 서로 어떨까요? 다 똑같겠죠. 자, 그렇다면요. 자, 요거를 네모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요. 자, 네모를 3번 곱하면, 정육면체, 자, 쌓기나무 개수 64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가로에 몇 개를 쌓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 자, 평소에 요 숫자에 대한 거, 그죠? 네. 이런 거 기억해 놓으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참 동안 걸쳐서 이 숫자를 찾아내야 되겠지만은, 평소에 숫자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하시면요. 찾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로 4개, 그 다음에 세로 4개, 높이 4개를 이렇게 쌓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돼 있을 때,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가지고 64개의 조그마한 가로세로 높이가 1cm짜리 정육면체 64개가 다 쌓여져 있는데요. 여기에 페인트를 더 칠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정육면체, 작은 정육면체에는 모서리가 몇 개가 있는, 면이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6개의 면 중에 몇 개만, 2개만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그런 정육면체는 몇 개냐,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집마다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고 이제 그런 문제집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귀퉁이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요, 이 모서리, 이 귀퉁이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쌓기나무 같은 경우는요, 자, 몇 개의 페인트가 칠해지게 몇 면의 페인트가 칠해지게 되느냐면, 하나, 둘, 셋, 3개의 면의 페인트가 칠해지게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은 어떨까요? 그러면, 쌓기나무 이렇게 칠해진 부분은, 이렇게 2개, 하나, 둘, 2면만 색깔이 칠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또 몇 개가 칠해지게 되면 2개가 칠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닥에 있는 이 모서리 부분에는 또 몇 개가 칠해질까요? 3개가 칠해져요. 얘는 3개, 얘는 2개, 2개가 칠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 한가운데 정도에 이렇게 있는 애들은요,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가운데에 또 쌓이게 될 텐데, 이쪽 내부 쪽에 있는 애들은 면 하나밖에 칠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페인트가 칠해지는 면의 개수가 작은 정육면체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결정이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정이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면이 칠해지는 것을 선생님이 지금 보여줬는데요. 이 모서리 하나의 모서리당 몇 개가 생기느냐면 2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여러분들 좀 생각 한번 해보시면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개가 색깔 칠해지는 그런 그 쌓기나무는 한 모서리당 2개씩 생기는데 정육면체 모서리가 몇 개가 있냐면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24개의 그런 그 정육면체는 두 면이 그 빨간 페인트로 색깔이 칠해지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면을 생각을 했을 때요. 페인트가 칠해지는 면이 가장 많은 게 몇 개냐면 3가지고요. 그 다음에 2개만 칠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개만 칠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 속에 있는 부분은 또 안 칠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3면이 칠해지는 게 몇 개인가, 2면이 칠해지는 거, 1면이 칠해지는 거, 그 다음에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는 것이 몇 개인가, 여러분들이 골고루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본 것은 2면의 페인트가 칠해지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내용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